도끼로 목을 친다 해도 할 말을 한 정광필. 정광필은 조선 중종 때 벼슬을 지낸 사람이에요. 성품이 아주 온화하여 기쁜 일이 있어도 호들갑을 떨지 않고 슬픔이나 불행이 닥쳐도 의연하게 대처했지요. 정광필은 아주 보잘것없는 낮은 벼슬을 할 때도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충실하게 일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언젠가는 정광필이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요. 정광필이 암행의사를 하던 때의 일이에요. 정광필은 임무를 띠고 조정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고을 어귀에 가까워오자 정광필은 웬일인지 아주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더 가면 관아에 닿을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더니 정광필은 한 주막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오늘은 날도 저물어 가니 여기서 하룻밤 묵어 가기로 하자. 실은 관아까지 가기에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정광필은 굳이 주막집에 묵으려 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그 고을에는 이미 암행의사 일행이 도착했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어요. 주막집 주인에게서 연락을 받은 수령은 부랴부랴 아전들을 시켜 문서를 정리하고 창고의 물품을 헤아리는 등 야단 법석을 떨었지요. 정광필은 이튿날 아침을 먹고 나서 일부러 늦장을 부리며 관아로 들어갔어요. 수령과 아전들은 잔뜩 긴장한 채 암행의사를 맞았지요. 정광필은 관아의 문서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그러다가 노숟가락 몇 개가 부족한 것을 발견했지요. 정광필은 이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여 수령을 벼슬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어요. 암행의사의 임무가 모두 끝나자 부하 한 명이 물었어요. 왜 하루가 지나서야 관아에 들이닥쳤습니까? 정광필은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지요. 이 고을은 조정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므로 그동안 잘못을 많이 저질렀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곧바로 들이닥쳐서 조사를 한다면 분명 이곳의 수령을 사형에 처할 만큼 많은 죄를 찾아냈을 것이야. 그래서 시간을 늦춘 것이지. 정광필은 죄값은 치르게 하되 관대함을 베풀었던 거예요. 하지만 옳지 않은 일을 보면 임금 앞이라 해도 절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한때 세상이 날로 어지러워져 임금은 본문을 잊고 방탕한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신하들은 자신들의 뱃속만 채우기에 바빴지요. 이를 보다 못한 정광필은 급기야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어요. 예로부터 한 나라의 임금이 이처럼 정사는 돌보지 않고 술과 여자를 좋아하면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술과 여자를 멀리하고 올바른 정치에 힘써 백성들을 돌보시옵소서. 상소문을 읽은 임금은 정광필을 궁궐로 불러들였어요. 내 놈이 어찌 나라를 망친 임금에 비교한단 말이냐. 임금이 분노하며 호통을 쳤지만 정광필은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간곡하게 청했어요. 상감마마, 이제부터라도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시어 바른 정치에 힘쓰셔야 하옵니다. 임금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정광필을 노려보았어요. 여봐라, 저놈을 살려둘 수가 없다. 당장 도끼를 준비하라. 날이 시퍼른 도끼가 준비되자 임금은 형장에게 말했어요. 내가 칼집에서 칼을 다 빼는 순간 저놈의 목을 쳐라. 임금이 칼집에서 칼을 뽑기 시작했어요. 정광필의 머리 위에서는 무지막지한 도끼가 번뜩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정광필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또다시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임금이 되어달라고 간청할 뿐이었어요. 참으로 무서운 자로다. 임금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는 정광필을 참아 죽일 수 없어서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았어요. 그 뒤 포악한 임금은 결국 왕위에서 쫓겨나고 새 임금이 왕위에 올랐어요. 그러나 정광필의 벼슬살이는 순탄하지 못했어요.
정광필은 조정에서 쫓겨나 멀리 기양을 가게 되었지요. 가족들은 몹시 당황하여 안절부절 못했지만 정광필은 어명을 전해 들은 뒤에도 조금 전까지 두던 바둑을 다시 두며 태평하게 말했어요. 상감마마의 은혜가 지극하구나.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평소처럼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이튿날 귀향길에 올랐지요. 정광필을 모함하던 세력이 조정에서 사라지자 임금은 귀양 있는 정광필을 다시 불러들이기로 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인이 밤낮을 쉬지 않고 귀양지까지 달려갔어요. 어찌나 달렸는지 귀양지에 도착한 하인은 숨도 제대로 못 쉴 지경이었지요. 하지만 정작 정광필은 하인에게서 소식을 전해뒀고도 무덤덤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고통이 닥쳐올 때도 반대로 경사가 생길 때도 정광필의 태도는 전혀 허털어짐이 없었던 거예요.